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직장,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오윤진님 사연인데요. 한나님과 상황극을 짧게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제가 사연자님 역할을 하고 한나님이 친한 친구 역할을 한번 해주세요. 네. 큐.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 당장 하고 싶은 게 없어도 괜찮아. 나 이렇게 지내도 괜찮아? 그럼 당연하지. 나도 이런데?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님 밝은 톤으로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고민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취준생인데 요즘 고민이 많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름 괜찮은 대학에 들어와서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재학 중에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졸업이 다가오니 마음이 더 초조해져요.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졸업이 다가왔었을 때 막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막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한나님은 어땠어요? 졸업이 다가왔었을 때.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막 있잖아요. 뭔가 하고 있는데 계속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니까요. 뭔가 막 소속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대학교라는 그 소속이 있었다가 이제 사회에 내던져지니까. 너무 막연한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도 어떤 분들은 좀 자기의 꿈이 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좀 경험을 쌓는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대학을 나와서 전공을 했지만 또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제가 사연자님이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공대를 나왔지만 다른 걸 또 하고 싶었던 거. 뭐 사연자님은 다른 걸 하고 싶은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대학을 나와서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기로 이제 들어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또 이야기 해드리자면 그 사이 자격증도 따고 대외 활동도 했지만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힘든 과정이라는 걸 새삼 깨달아요. 주변에서는 이것저것 하면서 성취감도 찾게 된다고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 그런 감정이 없어졌어요. 지금까지는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맞을까라는 마음으로 혼란스러워요. 한나님은 그럼 졸업하고 나서 오디션 보기 위해서 이렇게 뭐 프로필을 낸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연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디션을 지원하면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돼요? 저희는 오디션을 만약에 봤어요. 그러면 이제 떨어지면 연락이 안 옵니다. 떨어지면 이제 더 연락이 안 오는 건데 네. 뭐 1차, 2차, 3차 뭐 이런 과정이 있는 건지. 네. 만약에 1차, 2차, 3차가 있으면 만약에 붙었다. 그러면은 저희 누구누구님 1차 오디션 합격하셨습니다. 2차 오디션장은 어디입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어디로 오시면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문자나 이메일 약간 이런 식으로 통보 문자가 옵니다. 그럼 그때는 뭘 준비하는 거예요? 원래 그 회사 면접도 1차 면접이 서류라든지 뭐 시험이 있거든요. 그럼 2차 통과되면 조금 심층 면접이라고 해서 전공에 맞는 질문을 던지다든가 이런 건데 연기는 2차로 넘어갔었을 때는 어떤 면접이 이게 거기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원하시는 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1차에서 독백이나 자유 연기라는 걸 봤다. 그럼 이제 2차에서도 또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서 원하시는 즉흥 대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원하시는 대사 있잖아요. 그거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준비해서 와달라고 뭐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디션장에 가서 아니면 면접장에 가서 바로 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말씀이 없으시면 여쭤보면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지금 취준생인 분들이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분들에게는 어떨 때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나는 4년 동안 아니면 대학을 다니면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만큼 다음 과정이 힘들다는 거를 어느 순간 현타를 느끼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프로필을 쓸 때도
그 영화사라든지 제작사에 맞춰서 써야 될 때도 있고 지금 이 사연자님 또 입사 지원서를 쓸 때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르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사연 또 돌아오자면요. 작년까지 인턴 또 두 곳에서 잘 마쳤고 리프레시 할 겸 해외여행도 짧게 다녀왔지만 공채 기간이 되니 또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고 우울감이 생겼어요. 아마 지금 3월부터가 공채 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곳들에서 뭐 채용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친한 선배들이 어디로 취업하고 싶은지 물었을 때도 대답을 못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생각들이 진짜 사라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스텝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분명 좋아하고 계속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몇 번 실패를 했어요. 이게 안 되는 걸 경험하면서 더 힘든 거 느끼잖아요. 그쵸. 우리가 준비를 하고 바로 되면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사회에 나오면서 더 빨리 알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그거야.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현장의 일과 그냥 생각했었던 그 일과 차이가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회사 생활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 회사에 들어가 봐야 아는 경우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연기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네. 내가 어느 정도 생각했지만 또 현장에 가서는 또 더 다양한 거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쵸. 아니, 더 많은 걸 보여줘야 되는 연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괴리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남들은 다 자기의 일을 찾아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만 왜 이러고 있는 걸까? 뒤처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친한 친구에게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는데 당장 하고 싶은 게 없어도 괜찮다는 말에 위로가 됐어요. 아까 친구가 하나님처럼 잘 위로를 해준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아까 위로하는 말을 잘 하셨잖아요. 막막하지만 꼭 찾고 싶어서 사이 방송에 조언을 구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윤주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방황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가는 꿈이 가고 있지만 불안한 마음들도 크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 돼 있어도 어느 순간 좌절을 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드리기 전에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졸업이 다가오면. 그쵸. 하나님은 그때 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예체능 쪽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를 들어가면 제가 연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연기를 하게 되면 연예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과정들이 조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줄 알았던 거군요. 그쵸. 이제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걸 알게 되고 이제 문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현실과 이제 괴리감이 생긴 거죠. 그걸 알게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졸업이 다가왔었을 때 이제는 온전히 내 스스로 다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알려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 너무 없었어요. 그때는 뭔가 알아야 이제 나도 방향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뭔가 성취감을 찾는 건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쵸. 저는 이때 왜 진로 고민을 많이 했냐면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뭘지 4년의 대학을 나오면서 이거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내가 뭐 30대 후반 때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웃을 수 있을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럼 그때 다른 걸 하고 싶어야 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그게 아니에요. 너 공대 나왔잖아. 취업 거기로 해야지. 아마 사연자님도 그렇고 지금 20대 분들이 대학을 나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 이미지가 어느 정도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같은 경우에도 연극 영화과를 전공하면 사람들이 너 이런 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도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없었던 게 좋아한다고 하면 그 벽이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대를 전공하다가 다른 회사를 지원하게 되면
면접 질문이 그거였어요. 왜 공대 다녔는데 여기 왔어요? 근데 설명할 길이 없어. 그냥 진짜 좋아하는 일이어서 여기 한번 지원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머릿속에는 그래도 나 예전에 한 번은 이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잖아요. 뭐 TV를 봤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거나. 그러니까 공대가 나오면 엔지니어가 아닌 뭐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다녔던 꿈을 꿨다가 그때 조금 좌절하기도 했었는데 사연자님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방향을 틀기가 더 어려운 거야.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대학을 나왔고 이제 대학 졸업이라는 거는 그래도 4년 동안 노력했기 때문에 이 졸업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쵸. 이 졸업도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 맞아요. 왜냐하면 학점 이수 다 해야 되고 어떤 곳에는 졸업 요건들이 있어서 무슨 토익이라든지 점수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무슨 자격증을 필요하는 데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 좀 알려주죠. 한나님은 뭐 지금 또 나아가는 중이고 탐색 중이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나는 좋아하는 방법을 찾았다.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내가 한 단계 넘어갈 수 있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찾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일단 저 쓰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자, 일단 펜을 드시고요. 종이를 꺼내십니다. 구독자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단은 자, 적어 보실게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옆에 지금 해야 하는 거. 이렇게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때 싹 적어 보시고요. 옆에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를 한번 적어 보세요. 머릿속에 있었던 거거나 아니면 예전에 잠깐이라도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정리하는 단계이군요. 그쵸.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시면 그 밑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랑 옆에 내가 지금 사고 싶은 거를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 사고 싶은 거를 적게 되시면 이게 왜 사고 싶은지 이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내가 사고 싶은 거는 필요가 없는 거래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필터가 되는 거군요. 네, 사고 싶은 거를 지우세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게 나옵니다. 그럼 해야 되는 거는 지금 해야 되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 지금 해야 되는 거에서 내가 싫어하는 게 나옵니다. 당장 해야 될 일이 생기면서 내가 피하고 싶은 일 아니면 이건 아니라는 마음이 드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계속 하나씩 하나씩 빼면서 내가 진짜 뭐만 남겨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 저희가 시험 기간에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공부하기 싫은데 그럼 굴러가는 돌멩이만 봐도 재밌잖아요. 아니 괜히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공부하다가 당 떨어져서 막 케이크 먹고 싶고 막 초코 우유 먹고 싶고 이러잖아요. 나 그거 안 좋아하는데. 근데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데 저희가 안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접근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이 생기는 거군요. 그쵸. 그렇게 글로 적어보면서 지워보면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한 번에 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잠자기 전에 한번 한다거나 뭐 아니면 외출하기 전에 한번 적는다거나 여러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좋은 맵이 생기는 거죠. 미래에 대한 맵. 그쵸. 근데 이거 저는 잠자기 전에 추천드립니다. 잠자기 전에. 네. 저는 한나님 이야기도 좋은 것 같고 또 하나 추천해 드리는 게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은 3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하나는 경험, 두 번째는 관심,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 제가 좀 설명해 드리자면 경험이라는 거는 내가 안 해봤던 일들을 해보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공대를 다니다가 방송 일을 하고 싶어서 방송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경험해봐야 알잖아요. 맞아요. TV에서 봤었을 때는 조금 괜찮아 보인다 했는데 가보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뭔가 그래도 내가 만들면서 조금 좋았던 거예요. 제작하면서. 그 다음에 관심이에요. 이 일을 하면서 뭐가 재밌는지 아니면 다음에는 내가 어떤 제작 환경에 또 가고 싶은지 이렇게 넓혀가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 하고 나서 이거 여기까지야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속성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진짜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뭔가 시작하면 체력적으로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아니면 더 공부해야 될 양이 많은 것들. 뭐 지금 대학을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회사를 다녀야 되는데 직무를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들은 공부를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전공 외에. 그럼 이건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을 가지고 내가 조금씩 학원도 다니고 아니면 뭐 유튜브에 요즘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듣고 싶고 그런 것들 찾았다 보면 이거는 요소가 세 가지 요소가 딱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진짜 그냥 머릿속에 그리는 거와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들은 달라요. 맞아요. 그게 생겼었을 때 아마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책상에 앉아서 적으면 더 빨리 지울 수 있고 더 빨리 이 정리가 되면서 아 이거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세요? 주변에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분명 피드백이 온단 말이에요. 너 한번 해봐. 아니면 누군가는 좀 쓴소리를 하겠죠. 대학 4년 다녔는데 왜 다른 길로 가. 그 피드백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항상 좋은 말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면접에 가서도 그런 질문들이 온단 말이에요. 날카로운 질문들이. 왜 전공은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이런 꿈을 꿔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당당함과 자부심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갖춰졌을 때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고 아, 잘 찾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느님 그러면 이렇게 꿈을 찾아가는데 실패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때는 어떤 것부터 점검하면 좋아요? 이 실패라는 게 그러니까 뭐 회사에 떨어지는 걸 수도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주변에 좀 환경적으로 반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면접에 갔었을 때도 쓴소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인턴이라든지 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잘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거를 내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원인을 찾아보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자존감이 하락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내 탓하지 말기.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절대 뭔가 난 왜 이러지? 진짜 어떡하지? 난 안 되나 봐. 약간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존감이 진짜 많이 떨어질 때가 그 취준생이라든지 졸업 이후의 삶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어떤 이제 하나의 조직에서 아니면 내가 몸담고 있었던 곳에서 밖에 나와서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진 거니까. 그렇죠. 선배들이 알려줄까요? 교수님들이 말을 해줄까요? 해주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안 해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찾아야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작은 목표를 설정하라. 좋아요. 우리가 자존감이라든지 내 마음의 그 마인드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큰 목표보다는 작은 거 하나하나씩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했었던 거는 저는 뭐 현장에만 계속 갔었던 게 아니라 그때 서점에 자주 갔어요. 그러니까 책을 한 권을 다 읽자라는 마음보다는 서점에 가서 내가 조금씩 책을 읽어보자.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겠다. 이런 작은 목표 설정이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면 학교를 안 가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서점을 매일 갔단 말이에요. 서점을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는데 꼭 서점이 아니어도 괜찮은 게 뭐 카페를 가도 되고 아니면 요즘에는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뭐 취업 박람회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가 보면서 내가 조금씩 오늘 하루가 뿌듯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했던 마음들이 사라져요. 분명히 지난주에 떨어져서 다음 주에 어떡하지 이러는데 또 서점에 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오늘 그래도 머릿속에 좀 뭔가 넣었으니까 나중에 시험을 준비할 때 조금 더 말을 잘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갔을 때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실패했었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눴는데 한나님이 마법 고민 해결책 답을 한번 열어주세요.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대박이에요. 뭐가 나왔어? 걱정하지 마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진짜 이 사연자님이 원했던 답일 수도 있겠군요. 조금 해석해주세요.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그 과정을 조금 더 알아가 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자존감이 그렇게 떨어지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 주변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저는 그때 막 내색을 안 했거든요. 떨어져도 어떤 사람은 막 울기도 하고 아니면 힘들어서 지치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버텼어요. 사람들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윤주님이 힘들면 힘들다고 뭐 부모님한테 말을 해도 되고 아니면 못 찾았을 때 나 아직 못 찾았구나 인정하면 돼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오랜동안 더 힘든 거고. 맞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건 내가 좋아하는 일 없어도 아까 우리가 상황한 것처럼 괜찮으니까 조금씩 찾아보시면 어느 순간 좋아하는 일이 생길 거고 그 일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맞아요. 그리고 저도 아직 좋아하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이제 찾았지만 한나님도 찾고 있고 아마 지금 우리 방송을 듣는 구독자분들도 찾고 계시니까 뭐 댓글로 좀 응원과 격려를 남겨주시면 저도 응원하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또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고요. 은지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고민 해결되시고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